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엄마 패비윤 씨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후궁 엄씨, 후궁 정씨, 그러니까 자기 아빠 성종의 후궁들이에요. 끌고 와. 어떻게 보면 어머니 뻘이잖아요. 연산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궁 정씨와 엄씨가. 그래도 끌고 와. 끌고 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그러면서 너희들 니년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더 패. 그런 다음에 여봐라 내저라 이 여인들의 아들들 끌고 와. 아들들 끌고 와. 끌려와요. 그러니까 연산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복 동생들이잖아요. 배다른 동생들 끌고 와가지고 몽둥이 하나씩 줍니다. 이게 밤이었거든요. 얼굴이 분간이 안 돼요. 잡아! 이 몽둥이 잡아! 너도 잡아! 그리고 쳐!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여인들 치란 말이야! 2명이 끌려왔어요. 자기 이복 동생들. 한 명은 얼떨결에 모르고 막 쳐요.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치고 있는 게 자기 친엄마인지 모르고 쳐. 근데 하나는 안 쳐요. 덜덜덜 떨면서. 지금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이 자기 친엄마인 걸 알았거든. 덜덜덜 떨면서 난 못 쳐요. 난 못 쳐. 그러던가 말던가 연산군은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자기도 포함해가지고 2 여인들 후궁 엄씨와 후궁 정씨를 자기 친아들들이 보고 있는데 몽둥이로 쳐서 현장에서 죽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덜덜덜 떨고 있는 자기의 2 이복 동생, 친엄마가 죽는 거를 눈으로 목격했던 2 이복 동생 머리채를 끌고 할머니 인수대비한테 끌고 가요. 인수대비. 그러니까 성종의 엄마죠. 성종의 엄마. 그러니까 연산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할매 인수대비한테 끌고 가요. 따라와! 너희들! 그런 다음에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던 이 이복 동생을 인수대비 앞으로 확 던져. 자, 저리 가!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할마마마에게 술 한 잔 빨리 안 올려? 빨리 올리라고! 술을 올리는 2 이복 동생도 덜덜덜덜 떨고 있고, 술잔을 받던 인수대비 할머니도 덜덜덜 떨고 있고. 할머니, 자랑스러운 손자 둘이 왔는데 뭐 선물 없습니까? 술까지 따라드렸는데 선물 주셔야죠, 할머니! 그랬더니 인수대비가 덜덜덜 떨면서 분위기 다 파악했죠, 인수대비도. 그래가지고 이제 비단을 또 선물로 줬대요. 이 배다른 동생들한테. 그렇지! 이 정도 선물은 있어야지. 비단. 고맙다고 인사 안 하냐, 임마! 할머마,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산군이 뭐라고 했냐면, 할마마마! 우리 엄마 왜 죽였어요, 할마마마? 에? 우리 엄마 왜 죽였냐고요, 할마마마! 라고 얘기를 했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윤 씨를, 중전마마 윤 씨를 이제 폐비시키는데 결정적인 결정을 한 사람이 이제 인수대비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왜 죽였어, 할마마마, 할매요. 야, 참 인수대비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일단 다시 한번 족보를 설명드리면 인수대비가 세조의 며느리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남편은 의경세자, 그러니까 세조의 큰아들이에요. 의경세자의 부인으로 이제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남편이 세자 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의경세자가. 그런 다음에 이제 예종으로 갔다가 예종도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왕을 지금 이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인 자을산군을 성종으로 만들면서 대비마마가 되지 않습니까? 왕의 엄마예요. 성종, 왕의 엄마. 그리고 현직 왕 연산군의 할머니고. 이때 자기 손자인 연산군이 와가지고 할머니 우리 엄마 왜 죽였냐고 이 소리를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진 다음에 한 달 후에 사망해요. 인수대비가 그렇게 죽습니다. 야사를 보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왜 죽였냐고 하면서 연산군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가서
머리로 인수대비의 가슴팍을 빡 박았다고 하는데 그건 정사 기록엔 없습니다. 하여간 이때 충격으로 인수대비가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을 해요. 이 1504년 이 해가 갑자년이거든요. 갑자년. 드디어 그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가 됐던 그 악명 높은 갑자사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인들이 화를 당하는 게 갑자사화예요. 이제 그 기록에 따르면 또 이 갑자사화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연산군이 이제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왕의 복장을 갈아입고 이제 궁 밖으로 못 나가니까 나갈 수는 있죠. 공식적으로 가마타고. 근데 사복을 갈아입고 몰래 이제 궁 밖에 나가가지고 그 임사홍 조선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간신 임사홍 집을 찾아갔대요. 당시 임사홍은요, 이 궁을 주름잡던 살인들한테 완전 왕따를 당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간신배라고. 그래서 궁 안에 못 들어왔어요, 임사홍이. 못 들어왔는데 그 임사홍의 집을 연산군이 이제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몰래 나가서 이제 누구시오? 나 왕이다. 왕! 주상전하! 이 누추한 것까지 어떻게 끼! 임사홍 집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들었대요. 전하, 사실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계신데 주상전의 어머니 윤씨 중전마마가 쫓겨나서 폐비가 되는 과정이 솔직히 주상전하는 모르실 건데 사실 과정이 이랬습니다. 후궁 엄씨와 후궁 정씨가 모함을 해가지고 주상전하의 어머니이신 윤씨 중전마마 윤씨마마께서 억울하게 쫓겨나신 다음에 사약을 받았습니다. 전하. 라고 하면서 임사홍이요. 이 폐비윤 씨의 모든 스토리를 사복 입고 몰래 찾아온 이 연산군에게 다 이제 알려줬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처음으로 듣고 연산군이 불쌍하신 우리 어마마마 해서 펑펑펑 울고 내 탁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 드라마 보면은 이때 효과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돌아갔단 말이야 하면서 그때 빠방 천둥 한번 치고. 드라마는 보통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드라마이고 이 옛날부터 자기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연산군은 알고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이 지금 임사홍 집에 몰래 찾아가서 임사홍이 다 이 폭로를 해서 그때 안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사실이 아닌가? 그러면 일단 연산군은 왜 임사홍이라는 간신과 친하게 됐나? 왜 친해졌냐면 둘 사이가 임사홍의 아들 임숭재라고 있어요. 천하의 바람둥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임사홍보다 더 간신이에요. 영화 간신이라는 보셨나요? 영화 간신? 그 김강우 씨 나오는 그 영화. 거기 보면 이제 김강우 씨가 연산군으로 나오고 주지훈 씨가 임숭재 역할을 하고 천호진 씨. 이 천호진 씨가 이제 임사홍 역할을 하는데 그 약간 과장은 됐어도 그 정도로 임숭재가 간신 역할을 했어요. 일단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연산군도 술 먹고 띵까띵까 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인 좋아하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연산군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 저기 저 여인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이쁜 것 같아. 하면은 임숭재가 아이고 주상전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해서 데려오고 바치고 심지어는 이건 정확한 기록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유부녀도 임자가 있는 여인도 결혼한 여인도 저 여인이 참 아름답도다. 아이고 전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해서 임숭재가 가서 그 유부녀도 데려와서 바치고 실제로 이런 말을 임숭재가 연산군한테 했다고 하지요. 전하 소인 임숭재의 삶의 목표는 전하께서 천년의 황홀함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아부죠. 딸랑딸랑. 그리고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역사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임숭재는
임승재는 연산군에게 자기 부인까지 바칩니다. 전하! 최악의 간신 임승재의 아버지가 임사홍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산군과 임승재는 베프가 됐어요. 심지어는 그 임승재 보고, 야, 승재야, 너 여기 멀리 살지 말고 그냥 궁 바로 옆에 내가 집 하나 줄 테니까 거기 살아. 왔다 갔다 편하게. 이 정도로 베프 사이인데, 당시 이제 그 아버지 임사홍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살인, 6.25 탈레반, 이 살인들한테 찍혀가지고 소인배라고,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 권력권에서 벗어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왕따 당하는 상태요. 궁에 못 들어와요, 지금. 아버지 임사홍은. 이때 임승재가 살짝 바람 넣은 거죠. 전하, 사실 말입니다. 저희 아비가 지금 여차 2차 해가지고 이 살인들 대간들한테 찍혀가지고 지금 궁박해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는데 너무 보기가 불쌍합니다, 주상전하. 벌 받을 대로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좀 어떻게 좀 돌아오시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그런 일 있어? 당장 불러야지. 임사홍, 우리 승재 아빠 임사홍 궁으로 복귀시켜. 그래가지고 임사홍과 연산군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들 덕분이에요, 아들 덕분. 그 바람둥이 임승재 덕분에. 이 과정에서 갑자기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임사홍과 연산군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자주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 임사홍이 연산군한테 엄마 윤씨 얘기를 꺼내요. 패비 윤씨. 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성종 때 다들 윤씨, 중전마마 윤씨를 패비하자고 할 때 유일하게 NO! 패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임사홍이었어요. 나중에 세자가 왕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안 됩니다! 중전마마 윤씨를 패비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찍혀서 쫓겨났잖아요, 임사홍이. 유일하게 반대한 인간. 어떻게 보면 연산군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임사홍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임사홍이 얘기한 거야. 전하, 사실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예전에 뭐야 빨리 얘기해봐. 예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어렵게 패비윤씨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때. 하여간 이제부터 연산군은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임사홍으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 직후에 뭘 했냐면, 이것들아! 내년! 너희년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하면서 후궁 엄씨 정씨를 그때 때려 죽인 거예요. 퍽! 니년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왜 우리 엄마를 죽였냐고! 왜! 엄씨 정씨 패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 하냐면 패비윤씨 자기 엄마의 추승 작업에 들어가요. 또 추승은 뭐야? 추승은 뭐냐면 죽은 사람 그 다시 사면 복권 논의하는 거. 또 뭐 이 왕이 하는 사람을 왕자리에 올리고, 하여간 죽은 다음에 일계금 특진 시키는 게 이제 추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비잖아요. 아직까지는 패비 윤씨에서 패비 떼버려, 그냥 우리 엄마 윤씨로 하자, 이 논의를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단 연산군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모여봐봐. 모여봐봐. 우리 엄마가 패비 윤씨라 패비가 붙었는데 말이야. 이거 패비 떼드리고 명예 좀 회복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때? 또 이런 말 해요. 비록 우리 엄마가 자기 남편, 그러니까 우리 아빠지, 성종 한테 죄를 지었지만 나한테 우리 친엄마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한테만 효도를 해? 엄마한테도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나 사면 복권할 거야. 어떻게 생각해? 신하들, 일반 대신들은 벌벌 떨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전하. 하지만 아이고 이 대간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해요. 절대 불가라고 거품 물고 말려요. 전하,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성종대왕의 유언을 어기는 겁니다, 전하. 여기에 연산군은 참을인자 하나, 참을인자 둘, 참을인자 셋, 두고 보자, 너희들 딱 기다려 하면서 강행을 해버려요. 사면복권. 대간 너희들 딱 두고 봐 일단은 하면서 패비 윤씨가 아니라 공식 왕비 타이틀 제헌왕후라는 타이틀을 딱 자기 엄마한테 줘요. 제헌왕후. 더 이상 이제 패비가 아니에요. 사면 복권 됐어요. 명예 회복되고 제헌왕후.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릉 복수 타임. 우리 엄마 패비할 때 패비 찬성한 놈들, 논의한 놈들 다 보고해. 싹 다 보고해서 명단 올려. 그리고 사약 들고 간 놈 누구야 해요. 이세자잖아요, 이세자. 근데 이세자는 이미 유배를 가는 길이었어요. 한양 떠나가지고. 지금 유배 가는 이세자. 걔가 어떤 놈이야? 불쌍한 우리 엄마. 여인이 질투를 좀 할 수도 있지. 질투 좀 했다고 해서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사약을 원샷 드링킹 시켜? 사약 들고 간 놈 누구야? 전하, 지금 귀향길 가고 있는, 아직까지 지금 가고 있는 이세자가 그때 사약을 들고 갔습니다. 이세자 죽여!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금부도사가 이제 그 형 집행하는 사람이죠. 이미 이세자는 귀양 가고 있어서 터벅 뒤따라가요. 이놈아, 마라. 과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마라. 힘 좀 더 내라. 가자. 이세자 따라잡아야 된다. 그래서 유배를 가고 있던 이세자를 잠깐만! 웨이트! 잡아가지고 어명을 내려요. 죄인 이세자 사형. 지금 바로 집행. 길거리에서 이세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 이럴 줄 알았네. 내 이럴 줄 알았어. 결국에는. 주상전하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이 나뉘는 벌은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수는요, 목을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목과 몸이 나눠지죠. 부모가 주신 몸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불효거든요, 참수는. 그래서 사약을 내리든지 자결하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는 것은 임금의 은혜로 봤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임금의 은혜야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약은요, 죽을 사자가 아니라 고마워할 사자예요. 하사할 때 사. 아이고, 그래도 몸만은 온전히 붙은 상태로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전하. 그 사약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라고 이세자가 한양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주상전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민가에 들어가서 목을 매 죽어요. 그 보고가 또 들어갔죠. 전하, 유배길을 가던 이세자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물어봤어요. 그래, 그 죽을 때 벌벌벌 떨더냐? 뭐 살려달라고 뭐 빌진 않았어? 그 나쁜 놈, 우리 엄마 죽인 놈. 어때? 어떻게 했어? 아닙니다. 당당하게 안양 쪽으로 절하고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뭐야? 이것들 진짜! 여기에 연산이 격분한 거예요. 뭐? 당당하게 죽어? 그 죄를 우리 엄마를 죽여놓고? 이것들이 진짜! 그때 우리 엄마 폐비시킬 때 찬성한 놈들 누구야? 그때 뭐 황관우도 찬성하고 이재국도 찬성하고 다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도 찬성했습니다. 라고 한명회 이름이 거론된 거예요. 한명회도 그때 찬성했어요. 윤씨 폐비시키라고. 한명회? 지금 어딨어요? 벌써 옛날에 돌아가셔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계시죠. 죽었다고 해서 죄를 면할 수는 없어요. 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시신 목을 배 해서
한명회가 부관 참시당해요. 부관 참시가 부관, 말 그대로 관을 끄집어내가지고 시체를 참형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 관상 보셨어요? 관상 보면은 그 관상에 나오는 한명회가 관상쟁이 그 누구냐 송강호한테 물어보죠. 내 관상은 어떻소? 한명회가 물어봐요. 그때 송강호가 깜짝 놀라면서 나리의 관상은 목이 떨어져 나갈 상인데요? 라고 송강호가 얘기하잖아요. 그 한명회, 김희성 씨가 한명회죠. 한명회가 딱 죽을 때 자기 목을 만지고 죽잖아요. 그 영화 관상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관상쟁이가 틀렸어. 내 목 붙어있지? 꼴까닥. 영화 관상에서. 근데 결국에는 송강호가 맞았던 거죠. 죽은 다음에 목이 날아가 버리니까. 자, 어쨌든 간에 복수 혈전 시작됐습니다. 우리 엄마 죽인 놈들 다 가만 안 놔둬. 이제 복수의 방향을 좀 틀어요. 나한테 덤볐던 놈들, 나한테 시비 걸었던 놈들,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놈들 다 위를 능멸한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다 박살 죽여버리려고 하거든요. 한치형이라고 당시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은 지금 거의 국무총리죠. 이 한치형이라는 국무총리가 영의정이 뭘 했냐면 기억나세요? 연산이 매일 밤 파티 매일 파티하니까 전하 돈 좀 아끼십시오. 연산군한테 돈 절약하라고 건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한치형이거든요. 여봐라! 위를 능멸했다. 왕인 내가 돈 쓰겠다는데 왕인 내가, 은행장인 내가. 그렇다고 은행장이 돈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나보고 지금 돈을 절약하라고 했어? 이거는 불충이야. 위를 능멸한 거야. 여봐라! 한치형 어딨어? 한치형은 이미 한치형도 죽고 땅속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럼 한치형도 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목쳐! 해서 한치형도 부관 참시를 댕강당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다 소개해드리기는 그렇고 몇몇 주요 인사만 소개해드릴게요. 이극균이라는 대신이 있었어요. 이극균. 이쇠자를 그때 처벌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안 냈다고. 야! 이극균이 그때 다들 이쇠자를 벌하자고 했을 때 이극균은 뒷자리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소리도 작게 그냥 벌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벌하자는 말을 안 했어. 이거 불충이야. 목을 댕강 자르긴 좀 그렇고 사약을 내려라. 사약을 내려요. 이극균에게. 근데 이극균이 죽기 전에 억울하겠죠.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날 죽이냐고 저 왕이. 이극균이 죽기 전에 유언이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뚝뚝뚝뚝뚝뚝. 아우 사약 쓰다. 이걸 유언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억울하게 죽는다. 이게 연산군 귀에 들어갔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고 분명히 다 물어보거든요. 전하, 이극균이 죽을 때 자긴 죽을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서 죽었는데요. 뭐야? 이것들. 이극균의 8촌까지 다 변방으로 쫓아내라!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조선의 피바람이. 이쇠자 있지 않습니까? 이쇠자는 목매달아서 죽게 해줬죠. 나름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예요. 그래도 부모가 주신 몸은 온전한 상태로 죽게 해줬으니까 여기에 연산군이 만족하지 못했어. 왜냐면 이쇠자가 죽을 때 당당하게 죽었다고 했잖아요. 한양 쪽으로 절하고. 이거 뭐야? 복수를 한 것 같은데 이쇠자한테 목이 찝찝하게 복수를 한 것 같아. 여봐라! 이쇠자가 시신 있잖아. 네 전하. 지금 능지처참해. 해서 시신을 다 조각을 내버려요. 그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어린이 여러분들 잠깐 귀 막아주세요. 이 시신을 다 토막을 낸 다음에 전국 순회 전시를 합니다. 연산군이. 이게 극악무도한 죄인 이쇠자의 팔다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죄인들
그냥 목치고 이거 만족을 못했어. 일단 죽인 다음에 효수 머리 자르고요. 뼈를 빻아서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 사람이 살던 집 있잖아요. 집 다 무너뜨려버리고 집을 박살낸 다음에 땅 파가지고 거의 연못으로 만들어버려요. 길을 끊어버린다고. 역적의 기. 이 피바람이 불 때 연산군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위를 능멸하는 습관이 고쳐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연산군의 피바람이 조지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조지 마이클 할 때 조지서가 아니라 이름이 성이 조씨고 이름이 지서예요. 조지서. 세자일 때, 연산군이 세자일 때 서연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서연관이 뭐냐면 서강대 연세대가 아니라 세자의 스승을 서연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세자일 때 연산군 선생님이에요. 이 조지서가 연산군, 세자가 이제 연산군 왕으로 즉위를 했을 때 약간 처음에 막 실수했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한때 자기 제자이자 현직 왕인 연산군한테 내가 스승일 때 주상전하를 더 잘 교육시켰어야 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상전하가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아이고 살아남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야, 스승이고 나발이고 선생이고 뭐시기고 간에 위를 능멸하는 그런 버릇을 갖고 있구만. 우리 선생님. 선생님, 나를 더 잘 교육시켰었어야 한다고요? 그럼 죄 지었네. 왜 교육을 더 잘 못 시켰어? 너 잘못했네, 선생님. 죽어야 되겠죠? 여봐라, 죽여. 선생님 죽여버려요. 연산군이 그때 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효수 목을 잘라버리죠. 댕강댕강. 그리고 대나무 막대기에 머리를 꽂아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쪽지를 붙이거든요. 무슨 죄목으로 죽었다. 이걸요. 한때 자기 선생님이었던 조지서 머리 밑에는 뭐라고 죄목을 붙였냐면 군주를 욕하고 잘난 척한 죄라고 붙였어요. 자, 피바람. 또 어디를 볼까? 정성근이라는 또 신하가 있었어요. 성종이 죽자, 연산군 아빠 성종이 죽어버리자 3년간 소식을 했어요. 3년간 소식.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소식을 전해주세요. 밥을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자기가 모셨던 왕에 대한, 지금은 죽은 왕에 대한 예의다 라고 하면서 정성근이 3년 동안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이게 연산군 귀에 들어갔네. 저라, 지금 정성근이라는 이 신하가 지금 3년째 고기를 안 먹고 있습니다. 야, 죽여. 정성근 죽여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죄목이 뭔지 알아요? 머리 밑에 달린 그 쪽지가 거짓 충성. 이야. 자, 더 황당한 얘기 지금부터 또 시작이에요. 정인인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학자죠. 정인인. 연산군은 하루 한 번은 그 유학자들에게 시를 지어라 라고 하면서 시 콘테스트를 열어요. 시를 지어라. 근데 이 정인인이라는 이 유학자가 연산군한테 잘 보이려고 시를 2편 지어요. 2편. 연산군은 시 1편 지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2편 지어요. 죽여. 뭐야? 내가 분명히 1편만 지으라고 했는데 시를 2편을 지어? 위를 능멸했다. 죽여라. 뭐 어쩌라고. 어이구야. 또 당시에 이제 내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시들 있잖아요. 자라, 아이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 궁궐 안에 살고 있는 내관들한테는 금주령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당연히 몰래 마셨겠지요. 저기 어디 저 구석에 가가지고 딱 걸려요. 어떻게 됐는지는 뻔한 결론이죠. 숨어서 술 먹은 내시들 다 죽여. 싹. 근데 그걸 보다가 승지가 말려요. 그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승지가, 전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고생하는 그 내시들이
술 먹은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죽일 것까지는 한 번만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전하. 이랬는데 정말 도승지는요, 승지 그 비서실장은 목숨 걸고 얘기한 거죠. 아이고,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뭐? 지금 내가 내린 어명을 여기에 토달아? 여라! 비서실장 끌고 가서 고문해. 해서 승지가 고문당해. 물론 당연히 그 내시들, 술 먹은 몰래 먹은 내시들은 다 댕강댕강 다 죽어버려요. 지금부터는 막무가내로 다 죽입니다, 진짜. 패비윤 씨는 그냥 핑계였고, 이거를요, 약간 연산군을 달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패비윤 씨 어머니의 복수는 명분, 핑계였고, 어머니가 죽은 지 언제입니까, 벌써?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한 어머니. 물론 억울하겠지만, 패비윤 씨는 명분으로 하면서 자기한테 덤볐던 유학자들, 대신들, 대간들, 기강 바로잡고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패비윤 씨를 명분으로 그냥 활용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하는 연산군의 하는 짓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으냐면 궁 안에 멧돼지가 등장했어요. 당연히 신하들은 보고를 했겠죠. 멧돼지가 뛰쳐들어왔는데, 전하, 몸 조심하십시오. 지금 궁 안에 멧돼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요. 근데 기억나시죠? 연산군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궁 안에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비밀로 해라. 봐도 못 본 척하라. 이거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했던 어명 기억 안 나? 봐도 못 본 척해라. 넘어가라고 했던 거. 근데 너희들이 이걸 대놓고 공론화를 해? 궁에 있었던 일을? 아니 근데 저런 멧돼지가 위험한 동물인데, 멧돼지고 산돼지고 꿀돼지고 똥돼지고, 내가 분명히 궁에서 일어난 일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 너희들은 얘기했어. 죽어. 그래서 죽여버려요. 연산군의 피바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천령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연산군이 얘기했어요. 여봐라, 내가 메이드 인 차이나 워터멜론, 중국 수박이 먹고 싶다. 가서 대림동이나 건대 앞에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중국 가서 갖고 오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짝 말린 육포도 아니라, 지금 비행기로 실어 나는 것도 아니라 베이징까지 한번 걸어가는데 편도 2달인데 중국 수박 베이징에서 샀어요. 갖고 오면은 수박 형태로 돼 있는 건포도가 올걸요? 바짝 말라가지고. 근데 그걸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연산군이. 여봐라, 내가 중국산 수박 먹고 싶다. 베이징 가서 사와라. 김천령이 얘기해요. 전하, 그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하. 차라리 저랑 지금 같이 북경에 가가지고 거기서 드시고 오시는, 그건 농담이고 하여간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야, 내가 구해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토달아? 나 중국 수박 먹고 싶다고. 죽어. 라고 해서 김천령을 죽여버립니다. 중국 수박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피바람이 불다 보니까 감옥에 자리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감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감옥 바깥에 길거리에 그냥 앉아있는 죄수들이 넘쳐났고, 그리고 길거리에 이제 효수를 하잖아요. 대나무 장대 꽂아놓고 그 위에 이제 머리 꽂아놓은 거. 매일매일 다른 머리가 바뀌어 달렸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신하와 대간들, 감히 주상전하한테 무슨 말토를 달까요? 아니요. 어제 동료가 오늘은 시신돼 버리는데, 이거는 바짝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숨도 못 쉬게 된 거예요, 지금. 연산군이 극도의 공포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하들, 살짝 이런 얘기를 해봐요. 전하, 이제 모두 다 정신들 차려가지고 주상전하한테 쓸데없는 얘기 이제 안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고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라고 하니까 여기에 연산군은 어마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위를 능멸하는 습관을 고치기에는 1년 가지고 부족하다.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여기에 신하들과 대간들 멘붕이 온다고 하죠.
멘붕이 왔다고. 10년? 근데 여기에요. 연산군이 딜레마에 빠져요. 지금 계속 피바람 매일매일 말도 안 되는 중국 수박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시 2편 썼다고 죽이고 이게요.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지금 죽이기 시작한 거 계속 죽여야 돼. 왜? 누구든지 쥐도요. 쥐새끼도 코로나에 몰리면 고양이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계속 죽임을 당하는 신하들과 대신들이 결국에는 오늘은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냥 억울하게 죽을 바에는 우리 한번 뒤집어 엎을까? 라는 영모, 반란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죽겠어요? 아니죠. 이왕 죽을 거 한번 물고나 죽자라고 했겠죠, 생각을. 요 생각 자체를 못하게 연산군은 더욱더 바짝바짝 줘야 돼. 매일매일 죽여나가야 돼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도록. 근데 문제는 딜레마는 계속 이렇게 죽여나가면 궁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순간은 그만두긴 둬야 돼. 여기에 연산군이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어느 타이밍에 이걸 그만둘까? 그만두긴 둬야 돼요.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그 어느 날 승지들이, 그러니까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이죠. 승지들이 찾아옵니다. 그 연산군 앞으로. 찾아와가지고 스스로 이실직고를 해요. 뭐 어차피 다 들통날 거 미리 그냥 내 얘기하고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려고. 찾아와가지고 전하, 아이고 저희가 예전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가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예전에 무슨 죄를 졌냐? 비서실장들. 네, 예전에 저희가 주상전하께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전하, 밤에 사냥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를 죽여주십시오, 전하. 여기에 연산군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너희들이 나보고 밤 사냥 나가지 말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죽을 죄를 진 건 맞는데 너희들이 그때 그거 주동자냐? 너희들이 주동해서 그런 말 했어? 아닙니다. 주동자는 아니고 그냥 뭐 저기 그냥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냥 따라서 그런 말 한 겁니다. 누가 주동자야? 그때 누가 그거 주동했어? 누가 주동자인지는 솔직히 저희 승지들도 모릅니다요. 아, 그래? 주동자가 나쁜 놈들이야. 주동자가 나쁜 놈들이야.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른 너희들도 잘못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야. 주동자가 누구야? 주동자는 모릅니다요. 그래? 하하, 주동자를 알면은 주동자를 죽일 건데 주동자를 모른다. 어쩔 수가 없군. 아무 생각도 없이 따른 너희들을 그냥 곤장으로 그냥 넘어가 주겠다. 곤장? 이 승지들은 곤장을 맞으면서도 웃었을걸요? 야, 주동자만 아니면 안 죽네? 하나요, 퍽! 둘이요, 퍽! 셋이요,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신하와 대신들이 감지래요. 주동자만 아니면 안 죽는다? 연산군이 추궁할 때마다 너희들이 했냐? 아닙니다요. 저희는 그냥 따랐습니다. 주동자가 누구야? 모릅니다. 모릅니다에서 뭐로 발전했냐면 이미 죽은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주동자가 아무개입니다요. 아무개는 이미 죽었지 않냐? 예. 그 인간들이 주동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됐다. 아무 생각 없이 따른 너희들은 그냥 나빴지만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 주동자, 이미 죽은 놈들, 그 놈이 나쁜 놈들이야. 부관 참시하라. 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딱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연산군이요. 연산군이 머리가 멍청한 왕이 아니었다니까요. 주동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신하와 연산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동자가 아닌 너희들은 안심해라.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바람이 그쳤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